지역의 이슈를 만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이 본격 추진되는 가운데 경북 기초단체를 중심으로 통합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슈 토크에선 권기창 안동시장님 모시고 통합에 반대하는 이유와 향후 계획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이 지난 8월 달에 무산되는 분위기였다가 지금 다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된 건가요? 2020년에 대구 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2022년 7월을 목표로 추진됐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무산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당시에는 또 코로나19로 또 시도민의 공감대 형성이 어렵고 또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아가지고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이제 보류가 됐어요. 그러다가 다시 2024년 5월에 경북도지사와 대구시장이 행정통합 추진을 또 공식화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8월에 어떤 현상이 생겼느냐 하면은 대구시장은 이거 통합이 좀 어렵겠다. 장기 과제로 또 추진해서 또 발표를 하는 거예요. 불과 3개월 만이죠. 다시 또 경북도지사는 그래도 또 통합을 또 계속 해보겠다. 또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아마 그때 당시엔 대부분 이제는 무산이 되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최근에 와서 10월 21일 날 또 갑자기 또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 경상북도, 대구시가 또 하겠다고 또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도민의 입장에서는 하겠다, 안 하겠다, 하겠다, 안 하겠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의아해할 거 아닙니까? 계속 번복되니까. 번복이 되니까. 그러나 지금은 이제 하는 걸로 발표가 돼가지고 시도민 의견 수렴을 위해서 건역별 토론회를 하는 이와 같은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대구 경북이 이처럼 행정통합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가운데 경북 기초단체를 중심으로는 통합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안동시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통합을 하든 하지 않든 간에 여론 수렴 기간은 엄청나게 오래 걸립니다. 예를 들면은 대구에서 경상북도 도청을 분리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느냐 하면은 거의 20년 이상이 걸렸어요. 1995년도에 도청 후보지를 안동으로 1순위로 결정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반대 이유로 하지 못했어요. 다시 2008년 6월 8일 날 최종 결정이 됐는데 이때까지 걸린 시간이 얼마냐면 20년입니다. 20년. 20년 동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왜 대구와 경북이 대구 상격동에 같이 있다가 다시 옮기려 그러면은 서로 자기 지역으로 옮길 필요도 있을 거고 또 옮겼을 때 과연 장점만 있는 거지 또 단점은 없는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이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어쨌든 2008년 6월 8일 날 경상북도 안동이 도청 이전제로 결정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결정되고 난 이후에 도청을 옮기는 데까지 또 몇 년이 걸리냐? 또 10년이 생각했어요. 결정은 됐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자. 가는 게 맞나? 안 맞느냐라는 논쟁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도청이 온 거예요. 그럼 결국은 대구에서 경상북도 도청을 옮기는데 시간이 얼마 걸렸어요? 3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때도 이번처럼 계속 번복이 그렇죠. 됐었나요? 왔다 갔다 그랬죠. 그런데 지금은 다시 그러면 도청을 옮긴 지 10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또다시 또 대구하고 통합을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도청 옮기는데 30년이 걸렸으면은 적어도 30년 동안 우리가 도청을 한번 만들어 보고 안 되면 옮겨야 되는데 공론화 시간이 1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지만은 한다 그랬다가 안 한다 갑자기 또 하는 걸로 결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공론화 자체가 되지 않는 거죠. 일단은 시도민들은 도청을 대구 경북을 왜 통합하는지 또 통합의 장점은 무엇이 있는지 단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는 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동북권 토론을 했어요. 포항에서 했는데 몇 명이 왔느냐? 한 100명 정도 왔어요. 적어도 이런 거는 막 수백 명이 와서 거기다 열띤 토론을 해야 돼요. 그런데 토론장에도 보면은 일방적으로 찬성하는 사람도 모여가지고 일방적으로 설명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찬성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또 반대 의견도 들어봐야 내가 판단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주민들이 그 모든 지식을 다 알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전문가들이 찬성하는 전문가, 반대하는 전문가가 보여서 열띤 토론을 하면은 그 판단은 누가 하면 돼요? 주민이 하면 되잖아요. 이러한 공론화 과정이 너무 짧다는 것이 현재 정말 아쉬운 부분으로 남고 있습니다. 네, 여러모로 아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안동시장으로 취임하시기 전에 네. 여러 대학들에서 교수로 또 네, 재직하셨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네네. 과거 교수 시절 경북도청 이념에 또 전념하셨다고 익히 들었는데요. 네네. 당시 경북도청이 경북 북부 지역에 옮겨온 까닭과 도청 이전이 갖는 의미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때 당시에 도청 이전의 목적은 뭐냐면 경북의 정체성을 좀 살려보자. 왜? 수십 년 동안 대구와 같이 있었으니까. 자기 관할 구역에 도청 소재지가 없었던 것은 경북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우리 집은 경북인데, 우리 땅은 경북인데, 집은 대구에 있는 거예요. 쉽게 네. 이야기하면. 이 문제를 해결해서 경상북도의 정체성을 확립하자. 두 번째 문제는 균형 발전이었어요. 경상북도의 남부권과 북부권을 비교하면은 남부권에 비해서 북부권이 훨씬 면적이 큽니다. 네. 면적이 큰데 얼마만 크느냐?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기도보다도 더 커요. 다른 도보다 더 크다는 이야기죠. 얼마나 되죠? 예, 면적이 훨씬 더 커요. 자, 그런데 인구는 얼마가 되느냐? 남부권에 비해서 27%밖에 안 돼요. 또 소득은 23% 수준이에요. 이와 같은 불균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균형 발전 차원의 도청을 옮기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도청을 옮기는 목적은 뭐였느냐 하면은 균형, 발전, 새로움이 조화되는 경북의 신성장 거점 도시를 만들겠다는 비전 아래에서 23개 시군이 다 함께 잘 사는 균형 발전의 핵을 만들어 보자. 네. 또 두 번째는 지역 발전과 성장을 견인하는 성장 거점 도시를 만들자. 그리고 세 번째는 행정과 지식 창조 중심의 명품 도시를 만들자. 이렇게 해서 거창하게 발표를 하고 도청이 오면은 결국은 경상북도의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북부권의 발전도 중요하지만은 동부권, 서부권, 남부권의 전체의 균형 발전이 중요하잖아요. 네. 여기서 장밋빛 비전을 아주 거창하게 그렸고 도청 신도시는 행정 중심으로, 그다음 동부권은 무슨 중심으로, 또 서부권은 무슨 중심으로 이렇게 발전 계획을 잘 수립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상당 부분의 발전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초의 도청 이전의 목적을 지금 달성했느냐라는 문제에서는 아직까지 10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 목적을 다 성취할 수가 없어요. 특히 도청 신도시는 2027년까지 인구 10만의 자족도시를 만들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3만이 채 되지 않아요. 물론 준비 과정도 좀 늦고 했어요. 그러면 어쨌든 그 목적을 달성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그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왜? 도민들은 그와 같은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지만은 장밋빛 비전은 많이 만들어 놓았지만은 결국은 예산이 없는 거예요. 제도가 아무리 잘 돼 있고 그 다음에는 계획이 아무리 충실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돈이 예산이 없으면 그것을 빠른 시간 안에 실현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산의 부족 문제는 어떻게 돼요? 단기간에 충당이 안 되잖아요. 장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돼. 이렇기 때문에 자꾸 늦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 상태에서라도 우리가 도청 신도시를 어떻게 발전시킨가에 관한 노력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직까지 덜 된 상태에서 대구 경북 통합이라는 문제가 나오니까 도민들도 많이 실망해하는 분위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경북도에선 대구 경북 통합 발전 전략을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른 안동시의 현재 입장은 어떨까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대구 경북 통합을 해서 지방 소멸이 방지가 되고 네. 저출산 문제가 극복이 되면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나 지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만들어 놓았지만은 결국은 대구 경북 통합만으로 수도권에 대응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겠는가? 지금 수도권은 국토 인구의 절반이 모인 국가의 비상사태입니다. 네. 그러면 왜 수도권이 인구가 집중됐을까? 그럼 대구 경북이 통합한다고 해서 많은 인구가 늘어날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해요. 왜 수도권에 밀집이 되느냐 하면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의료, 교육의 모든 혜택이 수도권에 가야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지방에서는 받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정부에서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지역 인재 균형 선발제를 하는 거예요. 네. 모두가 서울로 가보니까 지역 출신 대학들을 별도로 뽑는 정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 지방에 지원을 하지 않으니까. 이와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는 통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시스템을 바꿔놔야 돼요. 예를 들면은 서울대학교가 경상북도에 있다.
서울대학 병원이 경상북도에 있다. 세종예술회관이 경상북도에 있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상이 잘 안 가긴 하는데요. 그러면 자동으로 지방이 오겠죠. 그렇죠. 근데 지방이 있으면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통합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저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현재의 시스템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 수 있는지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현재의 경상북도 안에서 어떻게 시스템을 바꾸고 나가면 우리 경상북도가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을지는 함께 논의를 해야 된다. 왜? 우리는 도청을 옮길 때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도청 옮길 때 그 정신을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하면 저는 그 꿈은 실현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10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제 안 된다고 포기 선언을 해버리면은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300만 도민이 결정한 거예요. 네. 그러면 그 300만 도민이 정말로 의사결정을 잘못했느냐? 저는 아니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에 전라남도에서도 도청을 남학신도시로 옮겼고 충청남도에서도 홍성예산으로 도청을 옮겼어요. 네. 모두가 어떻게 균형 발전 차원에서 옮겼고 현재 그 도시들은 그 나름대로 준비를 잘 해가고 있다. 그럼 우리는 너무 급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도시들은 우리보다가 도청을 훨씬 더 먼저 옮겼어요. 네. 우리가 가장 늦게 옮겼어요. 가장 늦게 옮긴 사람이 가장 먼저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시민들께서는 많은 걱정을 하고 있고 또 현재 상태에서 안동에서는 교육특구, 문화특구, 기회발전특구, 특화산업단지 네. 또 그리고 바이오 산업까지 유치가 됐어요. 정말 꿈에 부풀었거든요. 네. 근데 이것이 다시 통합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거품이 되는 물거품이 거죠.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통합이라는 말을 발표할 때마다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도청 신도시 아파트 값이 그냥 내려갑니다. 지금 끝이 없는 추락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투자를 하려는 사람들도 모두가 포기를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자, 이와 같은 문제가 생긴 것은 결국은 대구 경북 통합의 어떤 그런 부작용이 아닐까라는 생각. 물론 경상북도와 대구시에서는 통합을 하면은 정말 앞으로 미래가 밝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현실적인 상황이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은 일단은 도청 신도시 먼저 발전을 잘 시켜놓고 어느 정도 아이가 크면은 대등한 입장이 되면은 그때 또 상황이 많이 바뀌잖아요. 그렇다면 다시 또 대구 경북 통합의 문제를 논의해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은 너무 성급한 결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우리 시민들께서도 정말 많은 우려를 하고 있고 오늘 시민단체에서 반대 투쟁위원회를 만들고 또 결기대회를 하고 네. 여러 가지 우리 안동 시민들이 대구 경북 통합에 대해서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또 경상북도의 도청 신도시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또 경상북도의 성장 도시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네, 여러 정책들을 포함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이번엔 인구 관련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으로 현재 인구 491만 명에서 네. 2045년엔 1205만 명이라는 인구 전망을 지금 내놨는데요.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할까요? 저는 어렵다고 보는데요. 지금 인구 문제는 대한민국 전체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구를 이야기할 때 대구 경북이 분리됨으로써 대구 경북의 인구가 줄었다고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네. 인구가 준 원인은 뭐냐면은 수도권 집중 현상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은 모든 시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의료, 교육이 모두가 어떻게 돼요? 수도권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인구가 수도권으로 몰려가서 그렇지 다른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렇죠. 대구 경북 통합을 한다고 해서 인구가 늘어나느냐? 저는 늘어나지 않아요. 결국은 줄어들어요. 통합을 해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통합을 하면 어디 있냐? 대구 중심으로 몰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구에서는 지금 현재 20년 뒤가 되면은 1000만 명의 인구를 만들겠다. 저는 그렇게 되면 무조건 통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산술적으로 계산해보면 어떠냐?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몇만 명이 태어난지 아세요? 얼마나 태어났죠? 23만 명 태어났어요. 10년 내야 230만 명. 네. 20년 해야 500만 명 다 돼갈 겁니다.
자, 그런데 태어난 인구가 몽땅 대구, 경북에 다 와야 500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운 저는 일이죠. 현실적으로 100% 불가능하다고요. 그런데 대구는 그렇게 자신 있게 발표를 해요. 근데 또 경북은 또 어떻게 발표를 하느냐 하면은 580만 원 목표로 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또 마지막 말은 인구가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만족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 참 현실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은 균형 발전을 위해서 대구, 경북을 통합을 하는데 대구에서는 1,000만을 만들겠다 그래요.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늘어난다는 전제하에서 보면은 모든 인구가 대구로 쏠리겠다는 이야기죠. 네. 이건 뭐 당연한 결과잖아요. 네. 근데 경북은 그럴 자신이 없으니까 기대치도 작고 또 유지하는 것만 해도 만족한다. 저는 이건 정답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추구하는 균형 발전의 문제, 지방 소멸의 위기 극복 문제, 저출산 극복 문제는 정말 이 하나의 단어에서 논리에서 정말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가 아닌가. 비전은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한다. 막상 이런 세부적인 문제에 딱 들어가면은 결국은 대구는 1,000만, 경북은 580만, 그리고 경북은 궁극적으로 줄어들지 않는 것만으로도 만족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과연 통합의 효과가 맞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또 뭐를 주장하느냐.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권한을 많이 가지고 와야 된다. 저는 거기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지방자치단체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중앙 집권적인 성향이 가기 때문에 시도지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거의 없어요. 안동시장도 예를 들어서 계획관리지역에 땅이 10,000평이 넘으면은 네. 안동시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경상북도의 동의를 다 받아야 돼요. 또 경상북도도 마찬가지 일정 규모가 넘으면 모두 중앙부처의 동의를 다 받아야 돼요. 이러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을 받아야 돼요.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이것을 대구, 경북의 통합만으로 받을 것이냐?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실례로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는 통합을 하지 않고도 중앙정부의 권한을 많이 받아와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또 권한을 많이 받아왔다 치면은 결국은 일하기는 편해지는데 또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은 예산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산을 또 중앙정부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의 자립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중앙정부 예산에 의지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면은 많은 권한도 받아오고 계획도 잘 수립했는데 예산을 안 주면은 또 못하는, 지금 도청 신도시와 같이 네, 똑같이 된 거예요. 그렇네요. 권한도 있었고 계획도 잘 수립했는데 결국 예산이 없어서 일이 못하는 것처럼 대구 경북 통합이 했던 그 많은 장밋빛 구상들도 결국은 예산이 없으면은 실행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구 경북 통합을 먼저 내세울 것이 아니라 권한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처럼 다른 방안도 한번 고민을 해보고 그 방법을 시도해서 노력을 해본 다음에 안 될 때 또 이런 방법들을 같이 한번 고민한다면은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가져봅니다. 네. 그리고 대구 경북 통합청사에 대해서도 지금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혹시 통합의 여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대구 경북 특별시가 되면은 특별시의 소재지는 어디로 한다. 이게 딱 정해져야 되거든요. 경상북도에 관할 소재지는 안동시 풍천면 갈진을 한다. 네. 조례에 딱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구 경북 통합을 하는데 지금 특별 법안이 어떻게 되느냐면은 의회에 관한 소재지는 의회의 소재지는 대구 경북 시도의원들이 합의해서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청사에 관한 소재지에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어떤 언급이 있느냐? 청사에 관한 것은 대구 청사, 그다음에 포항 청사, 안동 청사를 활용을 한다. 그런데 관할 구역은 정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누군가 어디 소재지는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세 군데 다를 결정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대구 경북 특별시의 관할 소재지는 뭐 대구 안동 포항으로 한다 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어느 한 곳이 있어야 돼야 거기에서 시장이 근무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경북에서 대구가 파생되어 나갔잖아요. 네. 경상북도에서 대구가 81년대 분리돼 나갔어요. 네. 그러면은 아버지는 누구예요? 경북이잖아요. 네. 그럼 다시 통합을 할 때 아버지 쪽으로 통합을 해야 돼요? 아들 쪽으로 통합을 해야 돼요? 아버지 쪽으로 아버지 가야죠. 쪽으로 통합. 그래서 저는 현재 대구 경북 통합이라는 이 용어도 저는 맞지 않다. 그래서 경북 대구 특별시로 해야 된다. 그리고 당연히 통합 관할 소재지는 경북으로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명시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번 대구 경북 행정통합 관련해서 안동 시민분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은 통합의 장점, 단점을 정확히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나 경상북도와 대구시에서 시도민들에게 이 공론화 과정을 너무 짧게 펼쳤기 때문에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 경상북도의 건의에서 시도민들에게 통합의 장단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많이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도민들께서는 정확한 판단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권기창 안동시장과 함께 대구 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 시간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